네, 139페이지 법률행위의 대리 하겠습니다. 자, 대리는 자 당사자 일방이 뭐하죠? 약정하고 그 다음에 약정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가만히 있고 누가 가서 대리인이 누구랑 정하고 뭐하죠? 이렇게 약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이렇게 나와요. 뭐가 생긴다고요? 그럼 약정은 누가 하는데? 대리인하고 병이 하는데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그러면 을이 계약할 때 어떻게 써야 돼요?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갑의 대리인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누구랑 계약을 하는데 을하고 병하고 뭐 하는데 약정했죠? 그럼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럼 효력은 어디로 갈까? 효력은 일로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갑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어떤 효력이 생겨요? 갑은 뭐 달라? 뭐 달라? 대금 달라는 뭐가 생기고 효력이 생기고 누구는 병은 뭐 달라? 뭐 달라?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는 행위 따로 효과 따로 뭐 따로? 그러니까 계약은 누가 하는데 을이 하는데 효력은 누가 먹는다? 갑.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행위 뭐라고요? 행위 대리 행위는 을이 하지만 효력은 뭐죠? 행위 따로 뭐 따로? 효과. 그러니까 행위는 누가 하지만 이렇게 본인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효력이 어디로 간다?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간다? 갑. 그러니까 대리 특성은 뭐다? 행위는 누가 하지만 을이 하지만 효과는 어디로 간다? 갑.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제 법률 용어로 현명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본인 유한다는 거 표시. 그럼 만약에 이름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안 하면 그대로 가야 되겠죠. 현명하지 않으면 효과가 어디로 가요? 을 자신한테 간다는 얘기죠. 다음 이 계약에 문제가 있어. 누구 기준 판단해야 됩니까? 행위에 하자가 생겼어. 누구 기준입니까? 네? 갑 기준입니까? 을 기준입니까? 당연히 본인이 아니죠. 누구 기준? 을 기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현명히 하는 게 현명. 그러면 대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적인 대리. 무슨 대리? 자, 갑, 을, 뭐 주고? 대리권 주고. 그 다음 뭐야? 요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하겠지. 이거 우리는 정상적인 대리. 무슨 대리다? 무슨 대리다? 유권 대리다. 그럼 유권 대리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래서 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을 때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 을이 가서 뭐 했어요? 대리인 행위했다는 얘기죠. 그럼 효과가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때 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굳이 확정 무효로 하지 않고 뭐로 하지 않고 확정 무효로 하지 않고 불확정 무효로 한다. 무슨 뭐예요? 불확정 뭐다? 무효. 이제 공부할 때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시고 1번이 불확정 무효, 2번이 확정 무효, 3번이 불확정 유효, 4번이 확정 유효 기억하시래요. 이때 이 3번 있죠. 이 3번 불확정 유효하고 뭐하고 1번 불확정
불확정 무효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이건 무효 소속이 어디 소속?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취소, 사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불확정 무효 상태에 두고 몇 번이자 그러면 1번 상태에 두고 그죠? 자, 갑께서 본인이 키를 가지고 누가 키를 가지고 갑이 키를 가지고 내가 이걸 뭐 하겠다? 인정하겠다. 추후 인정하겠다. 이게 불확정 무효 추인이야. 1번 추인하게 되면 몇 번 되는 거예요? 4번 됐단 말이에요. 뭐가 된 거예요? 확정 유효가 됐단 말이에요. 즉 만약에 이 아버지고 이게 아들인데 망나니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해외여행 갔는데 그 사이에 망나니 아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등기를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 아들이 7대 독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 죽여야 돼? 그럼 와서 뭐라고 돼요? 내가 이거 뭐 할 테니까 추후로 인정할 테니까 누구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30명이 넘어. 그럼 죽여도 좋아 안 죽여도 죽여도 관계 없잖아.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죽거나 말거나. 추인 뭐예요? 거절해서 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야. 누구 선택이요? 갑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특징 뭐냐면 얘가 추인을 뭐 했어요 지금? 거절했을 때 병이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해가지고 병이 뭐야? 키를 가지고 뭐 가지고? 역공할 수 있어야 돼. 웃기지 마라. 그래도 너 책임져야 돼. 라고 역공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아셨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무권 대리는 무슨 무효인데 1.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는데 본인이 키를 갖고 추인하겠다, 추인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추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 무효 4번 되면 병도 오케이야. 근데 본인이 추인은 뭐예요? 거절해서 뭐가 됐을 때? 무효가 됐을 때 그래도 뭐야? 병이 웃기지 마라. 그래도 너 책임져야 돼. 라고 역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두 가지야. 그럼 여러분들이 부동산 할 때 광해 부동산 하면 뭐 하나 나와야 되지? 아니 광해 부동산 하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 하면 그렇지 협의의 부동산 말 있잖아. 그리고 옆에 하나 뭐가 붙었지? 뭐? 준부동산. 그러면 광해 무권 대리하면 일단 뭐가 나와야 돼? 협의의 무권 대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첫 번째가 뭐가 될 것이고 협의의 무권 대리고 이 말이 어려워 이게 역공할 수 있는 거 이걸 표현 대리라 한다. 무슨 대리요? 무슨 대리? 이게 무슨 대리고 이게 무슨 대리예요? 협의의 무슨 대리? 무권 대리입니다. 기억하라는 얘기야. 아, 대리는 무슨 대리가 있고 유권 대리가 있고 무권 대리가 있다. 근데 무권 대리에서 일단 무권 대리는 무슨 상태로 두지만 불확정 무효 상태로 두지만 본인 갑이 키를 갖고 하겠다 하면 뭐가 되고? 그럼 오케이 끝난 거야. 근데 추인을 만약에 뭐 했으면 거절했을 때 병이 웃기지 마라. 그래도 책임져야 돼. 역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무슨 대리? 그러니까 집에다가 벽에다가 협의의 무권 대리 반대한 말 무슨 대리? 딱 적어 놓으라고. 집에 벽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벽 타고 들어가서 벽 타고 나와야 돼. 그래서 많이 적어 놓지 마시고 한 16개 정도 제목 적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 푸는 방법은 지금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책자에 정답들 있죠. 이 정답이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 봐. 기본서 펴놓고
오늘 내가 문제 한 5개 정도만 정답을 찾아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여러분 뭐 있습니까? 34번에 아까 4번 있었죠? 그럼 이게 기본서 몇 페이지인지에서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야. 그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찾는데 좀 시간 걸릴까 안 걸릴까? 걸려. 또 막 짜증내.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막 하면서. 근데 이게 공부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어딨지? 이게 어딨지? 이게 자꾸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면서 찾아갈 거 아니야. 그게 공부란 말이야, 그게. 그럼 시간 지나면 나중에 찾는 건 시간도 아니겠지. 처음 할 때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 찾는 건 한 번 고생했으면 그 다음에 고생 안 하거든. 잘 찾아. 자, 그래서 대리는 크게 무슨 대리? 유권 대리와 그 다음 무권 대리가 있는데,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뭘 갖고, 키를 갖고 뭐 한다?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게 뭐다? 협의 무권 대리고, 본인이 만약에 추인을 뭐 하면, 거절하면 역공할 수 있는 게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기억하라는 얘기. 됐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반드시 나온다. 99.99도 아니에요. 몇 프로? 100%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제 쓰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누구 입장이요?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랑 계약을 했어요? 네? 무권 대리랑 계약했잖아요. 그죠? 무슨 대리냐? 계약했단 말이야. 얘가 망나니 아들이야. 무슨 아들이야? 그러면 상대방께서는 이 계약의 효과를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원하지 않으면 던질 수 있는 게 법률용어로 철회권이야. 무슨 권이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원한다면 찔러볼 수 있다. 무슨 권? 최고권. 그래서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은 최상철이다. 여기 최씨가 있고 이름이 상철이야. 뭐라고요? 최상철. 자, 최고 들어가면 이제 누가 답할 차례입니까? 찔렀어. 본인이 뭐 하면 되는 거야? 본인이 원할 수도 있고 뭐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원하면 하겠다. 그게 뭐죠? 추인하겠다. 그 얘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 하면 되지 뭐. 뭐라고요? 추인 거죠. 문제는 최고했을 때 본인이 답이 없는 경우, 침묵하는 경우, 뭐 하는 경우? 결과는 추인 거절로 본다. 뭐로 본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마라. 그래도 책임져라. 라고 뗄 수 있는 게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누가? 그러면 이렇게 거쳐와도 좋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와도 관계없어. 다이렉트로 가서 표현 대리 지금 물었을 때 저쪽에서 인정 안 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상 이거는 표현 대리 소를 제기해서 받는 거고, 이거 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본인이 뭐 해주면 오케이. 추인을 뭐 하거나 침묵 나타났을 때 그때 뭐 주장해도 늦다 늦지 않다 늦지 않다. 자, 표현 대리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표대를 거꾸로 하면 대표. 그러니까 무권 대리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요. 무권 대리인하고 거래한 누구? 상대방 이름은 최상철 대표다. 이렇게. 대표 거꾸로 하면 뭐죠 이게? 표현 대리. 다시 뭐라고요?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 누구다?
최상철 대표. 이게 최고권 상대방 철회권 대표.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물결선을 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요? 네? 협의 무권 대리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리가 있어서? 표현 대리가 있어서, 표현 대리에서는 뭐다? 대리제도가 기능을 발휘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무권 대리 체계를 꼭 기억해 두실 거야. 그래서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은 누구다? 최상철 뭐다? 대표.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35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5번에 3번 봅시다. 상대방 없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무슨 주의를 취한다? 우리 민법은 대화자, 격제자 묻지 않고 전부 다 무슨 주의다? 도달. 도달이 돼야지 뭐가 생긴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 대리했어요. 누가? 대리인이. 자, 물어볼게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본인이 있고 을이 있어요. 을이 뭐 했다고요? 아니, 을이 무슨 했다고? 상대방 뭐라고요? 없는 단독행위를 했는데 무슨 대리야 이게? 이게 무권 대리란 말이야. 그 무권 대리, 그러면 본인이 추인해야지 확정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 이 본인이 뭐예요? 자, 추인할 수 있다. 자, 이 말이 맞을까? 추인할 수 없다. 이 말이 맞을까? 이 힌트 여기 상대방 뭐예요 지금? 우리는 도달주의라고 그랬지. 본인이 추인하겠습니다라고 허공에 띄웠어. 어디 갈 데가 없어. 영원히 빙빙빙 돌다 미아가 돼버리잖아. 도달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이거 추인할 수가 없어. 아셨어요? 그러면 도달이 돼요? 안 돼? 이거는 도달이 돼야지 유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하게 되면 무슨 대리하게 되면 이건 불확정 무효로 보지 않고 확정 무효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 본다고요? 아니, 무권 대리를 상대방하고 하면 불확정 무효로 봐가지고 본인이 추인해서 도달이 돼야지 유효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상대방 어떻게 하면 본인이 추인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거 무슨 상태 두면 안 된다? 불확정 무효로 보지 않고 뭐라고 본다? 확정 무효로 보는 거예요. 근데 끝에 글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확정적 뭐다? 유효. 그럼 아까 5번에서 4번이라는 말은 안 되잖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권 대리했을 때 본인이 추인하면 도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건 무슨 무효로 보는 거야? 불확정 무효로 둬가지고 본인이 뭐 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여지가 있잖아.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이 추인할 수가 뭐야? 없으니까 그건 불확정 무효가 아니고 뭐다? 확정 무효로 놓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무슨 상태로 놔도 좋다? 불확정 무효 1번 놔도 좋아. 왜?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해서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 할 수가 없어. 아니 도달이 돼야지 될 건데 도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뭐다? 확정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오면 언제나 유효, 언제나 무효, 언제나 취소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어.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하면 언제나 유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였다고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하게 되면 원칙 유효 적용되죠.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를 적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제나 뭐하다? 유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3자 사기 행박 들어오면 언제나 취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언제나 뭐다? 무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상대방 뭐예요? 없는 단독행위는 확정 유효가 아니고 뭐다? 확정 무효라는 거 기억할 것. 자, 상대방 있다, 없다. 그러면 상대방 없는 거 세 가지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합니다. 무슨 해석이요? 자연적 해석. 무슨 해석?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 이걸 갖다가 뭐 하게 되면 첫 번째 뭐 하게 되면 진이 아닌 무슨 표시하게 되면 그러면 원칙은 유효죠. 네? 예외가 뭐죠? 무효죠. 언제 무효죠? 상대방이 상대방이 있어 없어? 아니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슨 말 할 수 없어. 상대방이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이 말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한다? 원칙만 적용되니까 뭐다? 언제나 뭐다? 유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제3자가 뭐 한 경우? 사기 강박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도 좋다. 언제나 뭐 하더라도 취소하더라도 손해배상 아무도 없잖아. 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리권 없이 했다는 얘기야. 무권대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도달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다? 언제나 뭐다는 거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붙으면 막 언제나 막 붙어도 상관없어. 왜? 상대방 보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36번에 1번 질문. 대리인에 의한 본인 금전 채무가 자, 기한이 뭐였다고 그랬죠? 도래했습니다. 그럼 대리는 본인 뭐 없이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이거는 논리 모순이죠. 지금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 허락 없이 변제하지 못해요? 변제할 수 있죠. 왜? 이해 충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논리 모순이고요. 다음 넘겨보시고요. 37번 갑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 대리는 파산 선고를 받아도 대리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는 뭐가 있냐면은 거기서 쓰세요. 사성파. 자, 힘들면 다시 써요. 칠성파. 무슨 파? 그 부산의 유명한 조폭 단체 명의가 뭐야? 칠성파가 있었는데 그 칠성파가 와해가 돼가지고 짝퉁이 생겼어. 그게 뭐다? 사성파가 생겼어. 무슨 파? 그 사는
대리인 사망할 때 사망이고요. 성은 성년 후견 계시입니다. 무슨 계시요? 성년 후견 계시고요. 그 다음에 파는 파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 이후에 대리인 된 이후 대리인이 사성파에 해당하면 대리권 자동 소멸입니다. 대리인 된 후 대리인이 사성파에 해당하면 뭐가 된다? 대리권 소멸시라고 합니다. 사가 뭐죠? 대리인 사망. 성이 뭐죠? 성년 후견 계시. 파는 뭐다? 파산. 자, 이건 조문 그대로 낸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맞힐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가봅시다.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 병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뭐했다? 약정했다. 그러면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무슨 계약 체결하면요? 매매계약 체결하면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8의 태도고요. 두 번째, 을이 누구 기망행위로? 병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죠. 이게 빨간 피, 하얀 피. 아니, 지금 누가 기망한 거예요? 병이 을 기망했잖아. 그러면 현장에 있으니까 무슨 피? 빨간 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대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합니다. 아시세요? 그거 을이 취소했으면 안 됩니다. 누가 취소하는 거예요? 본인. 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 기준 판단. 단 효과는 어디로 간다? 본인한테 간다. 그래서 2번 가지고 나중에 임의 대리인, 본인 숙권. 무슨 대리는? 임의 대리는 본인 숙권 맡아야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뭐하고?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이한 때에도 유효한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대리인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 이름만 적고 대리인 이름 안 적었죠. 그래도 상대방은 제가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면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을이 매매계약을 뭐하면서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것 본다. 맞는 지문이고. 다섯 번째, 만일 을이 뭐라면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응? 네. 유권 대리. 갑이 대리권 줬어요. 을. 정상적이에요. 대리권 했어요. 근데 을이 뭐다? 미피피야. 대리인이 미피피야. 근데 유권 대리야. 그럼 퍼펙트 4번이야. 뭐라고 써 지금? 대리인이 뭐라고요? 미피피야. 대리인이 뭐라고요? 미피피인데 걔가 유권 대리야. 그러면 4번이에요. 퍼펙트 뭐하다? 유효. 그 상식적으로 갑이 미성년자를 대리로 선임해서 계약을 시켜놓고 갑이 을의 미피피를 이유로 해가지고 취소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아. 그래서 미피피 대리인 뭐라고요? 유권 대리 퍼펙트 몇 번? 4번.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만일 나왔네. 만일. 봐봐, 다 하는데 혼자만 만일 나왔잖아. 난 이런 거 보면요, 뭔가 암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시험 볼 때 이렇게 독특한 거 있잖아요. 특히 힘 딸릴 때는 이상한 것부터 읽어봐. 툭 치는 것부터. 일단 확신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제대로 알고 모르면 뭐 한다? 확실히 모르는 게 나아. 이 어설피 아는 게 사람 미치게 만들어. 자, 39번 갑니다.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보세요. 무슨 대리인? 자, 복대리가 나왔죠? 복대리가 나오면 변. 뭐라고요? 변. 이게 뭘까? 자, 갑이 소송을 의뢰합니다. 소송 의뢰인이야.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당연히 변호사한테 하겠죠. 네. 1억짜리 사건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대리인이죠. 뭐라고요? 그럼 변호사는 어디 가서 놀아요? 네? 법원에 가서 놀겠지. 그럼 법원에 가서 대리인은 무슨 행위 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 하는 거예요? 대리 행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본인 갑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소송 진행하다가 을이 제3자로부터 이 갑 프로부터 100억짜리 사건을 수임합니다. 딱 수임하는 순간 눈돌 어디에 들일까? 1억일까? 100억일까? 100억이겠지. 그러면 저 1억짜리는 갑자기 같은 사무실에 신참 변호사가 있어. 뭐 했다고요? 신참 변호사한테 자네가 좀 맡겨놔. 그래서 을이 지시를 합니다. 누구한테? 신참 변호사. 이게 복대리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대리인이 반복됐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지시할 때 누구 이름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아니 지시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변호사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대리인 이름이죠.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이게 복임행위야. 무슨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하는 거지 누구 이름 아니다. 자, 변호사는 법원 가서 뭐에 대해 가서 무슨 행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또 다른 변호사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누구를 대리하는 게 아니고 을 대리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변호사가 뭐라고? 누구 이름으로? 쓰리비였냐? 변호사가 누구 이름으로? 변호사 이름으로 또 다른 변호사. 그럼 최초의 변호사가 뭐가 되고? 대리인. 그 다음에 마지막 변호사가 뭐가 돼요? 복대리인. 그럼 최초의 변호사도 법원에 가서 무슨 행위하는 거고? 대리하는 것이고 또 다른 변호사도 법원에 가서 대리하는 거라고. 다만 변호사 밑에 변호사 갈 때 거기가 복임행위야. 그러니까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 하는 거예요?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 이름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그럼 1번 질문에 뭐라고 됐어요?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 이름으로 법률을 행합니까? 아니지. 여기 이거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사 이름으로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죠. 그럼 최초의 변호사가 누구예요? 대리인. 법원 가서 무슨 행위하죠? 대리행위. 그럼 또 다른 변호사도 법원에 가서 뭐 하는 거야? 대리행위한다고. 근데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할 때 거기가 무슨 행위다? 그게 복임행위.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됐어요? 그러면 글자 가지고 해볼까요?
복자가 나왔네. 뭐라고 나왔어요? 복대리인. 그러면 복대리인 위에 누가 있을까? 대리인이 있겠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가서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전부 다 무슨 행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대리 행위 하는 거예요. 이쪽도. 여기 가는 거야. 여기가 뭐다? 여기에 복. 여기가 무슨 행위다? 복임 행위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갑을 대리하는 거고 다 이 사람 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대리행위와 복임행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또 복대리인도 가서 할 때는 무슨 행위다? 근데 거기 누구 이름 한다고 했습니까?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을 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한다고요.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까. 권한 내에서 대리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여기 본인 갑 이름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복대리 가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40번 가겠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3번 보세요. 대리인이 대리권 뭐한 후? 수멸한 후 뭐 선임했어요? 복대리 선임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뭐 하겠어요? 대리하도록 했죠? 그럼 대리권 소멸 후 무슨 대리가?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네, 복대리도 무슨 대리가?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것? 성립할 수 있다. 자, 1번 봅시다. 이미 대리인이 본인 승낙 얻어 복대리 뭐 한 경우?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한 책임이 없다. 논리 모순이죠. 뭐 받아서? 본인 승낙 얻어서 뭐 했어요? 선임했죠. 그러면 그 복대리인 선임 감독상 책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없다는 말은 틀렸고, 두 번째, 이미 대리인이 본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미등기 부동산을 뭐 하는 것은? 보존 등기하는 것은 보존 행위죠. 무슨 행위요? 보존 행위는 특별 수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질문,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있어야 된다. 유효든 무효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보호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관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부부지간 일상가사대리는 임의대리일까 법정대리일까? 네. 부부지간의 일상가사대리는 임의대리일까 법정대리일까? 정답은 법정대리. 무슨 대리요? 임의대리면요, 한쪽은 전업주부가 한 사람만 나가서 일해. 그럼 전업주부가 그 남편의 대리인 임의대리면 가서 물건 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 누구라고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상 가사 대리는 전부 다 무슨 대리? 당연히 무슨 대리예요? 법정 대리입니다. 법정 대리입니다. 그걸 초과했을 때,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권한을 넘는 뭐예요? 표현 대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것. 성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돌아옵시다.